실제 않은 지역을 배경 삼아 만들어진 이야기는 사실감을 배가시킵니다. 현재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제정 러시아 시대 수도인 페테르부르크가 배경인 고골의 외투는 당시 저명화 문화비평가 벨린스키가 고골 최고의 업적 중 하나로 평하기도 했고, 죄와 벌을 쓴 도스토옙스키가 우리는 모두 고골의 외투에서 나왔다라는 말을 직접 남겼을 정도로 러시아 문학의 새로운 시작을 연 이야기입니다. 1839년 빈에서 집필을 시작한 고골은 외투를 훔치는 관리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1841년보 로마에서 완성해 이듬해인 1842년 단행본 외투로 출간합니다. 21세기, 19세기 이야기가 왜 읽히는지를 묻는다면 감정을 삭제해야 하는 현실 속 기능으로 치환된 인간을 그리며 체제에 대한 불신과 정체성 해체라는 시대적 징후를 포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부여받았던 정체성과 권위의 얄팍함을 폭로하며 도덕의 상실이라는 이야기가 시대에 맞게 변주할 수 있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롯한 존재로 인정되기보다 체제 속 기능 단위로 존재하며 복종하는 소외된 삶, 주인공 아카키의 위치 바시마츠키는 이름이 불리는 경우도 거의 없고 누군가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경우도 없습니다. 관청 어느 국에서 서류를 옮겨 적는 정서일을 하는 구급 문관으로 녹색 제복이 붉으스레한 밀가루색으로 변할 때까지 장기 근속으로 그가 얻은 건 단추구멍에 훈장 걸쇠와 치실뿐입니다. 그의 일을 요즘으로 말하면 복사교회와 같은 기계적 업무와 유사한 일이지만 그는 자기 일을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작은 키에 약간 얼근 얼굴, 주름진 양볼, 좋지 않은 시력에 숱없는 붉으스레한 머리카락을 가진 그는 유흥을 즐기지도 야외에 참석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집에서도 일부러 서류를 베껴 적을 만큼 정사하는 일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발견하기도 했고, 애정을 가진 덕분에 정서의 즐거움이 얼굴에 나타나 무슨 글자를 쓰는지 얼굴로 읽어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무욕한 존재로 자기 운명에 만족할 줄 알았고 정서를 하며 평온한 생활을 이어갈 걸로 여겼지만 그에게도 일이 일어납니다. 페테르부르크에서는 연봉 400루블이나 그 정도 급료를 받는 모든 이에게 강력한 공통의 적이 하나 있었으니 다름 아닌 북쪽의 한파였습니다. 관청으로 출근하는 이들은 가능하면 빨리 뛰거나 현관 수의실에서 직무 능력과 재능이 녹을 때까지 발을 동동 굴렀고, 아카키도 가능한 빨리 뛰려 애쓰며 등과 어깨가 유난히 시리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카키는 자신의 외투를 살핍니다. 양복지는 속이 비칠 정도로 해져 있었고 안감은 찢어져 너덜너덜해 거친 무명처럼 달아 있었습니다. 동료 관리들에게 낡고 해진 그의 외투는 실내복으로 놀림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카키에게 재봉사는 더는 천을 덧댈 수 없을 만큼 외투가 낡아 손을 댈 수 없다 말했고, 명절 보너스를 받는다 해도 쓸 곳이 정해져 있어 새 외투 마련을 위한 지출은 아카키에게 무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차저차 비용 마련까지 저녁까지 굶는 외투 제작 프로젝트는 반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새 외투를 입고 출근하자 동료들은 그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기분 좋음과 따뜻함, 내적 만족감으로 웃음까지 아카키는 짓게 됩니다. 외투는 그에게 일시적으로나마 존엄, 존재감, 자존감을 갖게 했습니다. 새로운 외투를 입은 아카키는 그날 저녁 참여하지 않던 야외에 갑니다. 그리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광장에서 외투를 잃게 됩니다. 이야기는 여기에서부터 다시 전개됩니다. 잃어버린 외투를 찾기 위해 아카키는 사회 시스템에 기대보지만 인간이 기능의 한 부분으로 치환된 도시 삶에서 책임지려는 사람도, 그의 외투를 찾아주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카키는 최근 고관이 된 한 인물을 찾아갑니다. 원래 마음 착하고 동료와 관계도 좋았던 그였지만 고관이 된 후 엄격한 절차를 이용해 자신의 중요성을 부각하기에 급급해 있었고, 집무실을 찾은 아카키에게 절차를 명분 삼아 권력의 화신이 된 고관은 질책을 쏟아냅니다. 현장에서 주저앉았던 아카키는 이후 집으로 돌아와 더는 일어나지 못하고 유령이 되어 복수하게 됩니다. 사회적 조건에 따라 인간 가치가 결정되는 체제의 부조리와 한 인간의 최소한의 삶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왜곡된 시스템은 현실에 일그러진 거울을 보는 듯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이야기는 사회적 인간적으로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졌던 아카키가 유령이 되어 고관의 외투를 빼앗는 것으로 맺어집니다. 고골의 외투가 풍자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응보와 저항을 그리는 도덕적 복수극으로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외투 이미지를 연상하다 보면 매트릭스 영화에서 주인공 네오가 긴장을 휘날리며 총알을 피하는 장면과 더불어 파묘에서 김고은이 입은 버건디 가죽 외투를 연상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외투가 캐릭터를 완성하는 매개물이듯
법보, 군보, 흰가운 등 현실 속 외투 또한 지위와 신분 상징의 매개물입니다. 정체성과 더불어 외적 상징이 무력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인위적 사회구조의 폭력성을 가리키며 울림을 선사하는 고골의 외투는 삭제된 인간과 인간성, 소외에 대해 다시 질문하게 합니다. 외투를 쓴 고골이 계속 회자되는 이유도 웃음을 가장한 울음의 작가로 현실을 찌르는 환상의 칼날을 가진 예언자여서가 아닐까 싶습니다.